네, 안녕하세요. 저는 침범에서 김민 역할 맡은 권유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먼 길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흥미롭게 봐주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따 좋은 얘기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침범에서 이영은 역할을 맡은 곽선영입니다. 저희가 이 공간에 들어왔는데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는데 저희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시간을 내주시고 마련은 저희가 했죠. 자리를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침범 연출한 김여정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친범 공동 연출한 이정찬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첫 영화다 보니까 좀 많이 긴장되고 떨리는데 뭐 어떻게 보셨을지 참 궁금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신데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 들어주시면은 저희 스텝이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독님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감독님이 공동 연출이십니다. 이렇게 두 분이 어떻게 작업을 나눠서 하셨는지 작업 과정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각자 쓰고 있는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거기서 주제나 캐릭터 부분에서 비슷한 지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서로 같이 한번 각색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굳이 나눠서 작업을 했다기보다는 프리 프로덕션 과정에서 정말 치열하게 합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희가 11년지기 친구이기도 해서 그 과정이 정말 치열하고 힘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어서 현장에서는 수월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현장 스텝이나 배우분들도 그러고 뭐 CPU가 2개라 안정적이고 편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잘 작업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배우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캐릭터들이 감추고 싶은 비밀을 가진 캐릭터들도 서로 강하게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갈등이 돋보이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캐릭터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준비하셨는지 배우님들 각각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과 함께. 네,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캐릭터를 뭐 준비하는 과정이 글쎄요, 따로 뭔가 애쓰거나 억지로 뭔가를 구현해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각 캐릭터들이 굉장히 개성이 뚜렷했고 목표가 명확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시나리오 안에 있는 이 인물들에게 주어진 상황들도 또한 명확했기 때문에 그 안의 상황에서만 충실하면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특별히 준비하지 않아도 가능한 좋은 시나리오를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저도 더불어서 이제 저희 이 시나리오가 워낙 흥미롭기도 했고 또 웹툰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약간 미리 사전에 콘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더 뭔가 구체화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사전 프로덕션 할 때 이제 저랑 이제 설 배우랑 굉장히 자주 만나가지고 진짜 무슨 연극 준비하듯이 씬 바이 씬으로 하면서 실제 동선까지도 맞춰보면서 좀 연습도 하고 이야기도 참 많이 나눴었던 것 같아요. 네, 전 신기하게도 감독님 두 분과 집이 엄청 가까웠었어요. 그래서 도보로도 이동을 할 수 있는 거리여서 준비하는 내내 그리고 또 촬영을 하면서도 정말 자주 만나서 대화를 많이
나눴었고 또 유리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배님이랑도 자주 만나서 합을 맞춰 보았었고요. 또 그 시간 안에서 감독님 두 분께서 추천해 주신 영화들도 보면서 아, 감독님들께서 이런 방향성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 방향을 잘 따라가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네,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기자님 질문 준비하고 있어서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저 뉴스엔 배우주 기자라고 하고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먼저 감독님 두 분께는요. 그 기소유 배우, 아역 배우 연기가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어떤 식으로 디렉션 주셨는지 궁금하고 또 몇 살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좀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우가. 그래서 그 부분 뭐 사전에 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어쨌든 궁금하고 그리고 배우 세 분께는 첫 공포 영화로 다들 알고 있는데 그 활약하신 소감, 공포 영화 스릴러에 출연하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아, 네. 당연히 지금 소유가 그때 촬영할 때 7살이었고 현재는 9살인데 그때 당연히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소유 배우한테 직접적으로 자극적인 것들은 전달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씬별로 상황별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소유 배우가 거기에 감정이입을 캐릭터에 감정이입을 하거나 이런 걸 경계를 하면서 계속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스태프들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모든 스태프들이요. 그리고 어쨌든 소유 배우 어머니께서도 정말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어머니와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의견 조율을 하면서 그 피상적인 디렉팅을 줬어요. 그래서 소유 배우가 이 영화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말 많이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또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선영 선배께서 영은 엄마 역할을 해주셨을 때 정말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어서 네, 스릴러 영화를 좋아하지도 않고 공포 영화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제가 스릴러라는 장르에 도전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영화가 굉장히 조금은 무겁고 차분하고 그런 무드이지만 저희 촬영 현장은 하하호호 굉장히 즐거운 촬영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장르에 도전을 했을 때 뭐가 어려웠다거나 두려웠다거나 그런 것들은 없었고요. 다른 작업들처럼 굉장히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무섭지도 않았고요. 무서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저는 또 선배랑 반대로 스릴러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심리, 파괴, 추적, 추리 가장 좋아합니다. 빼놓지 않고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무조건 보고요. 네, 매일매일 뭐 이렇게 그런 이슈나 아니면 뭐 그런 기사들 찾아보고 그런 채널도 구독하고 그런 게 이제 취미인데 영화 장르 중에서도 끝까지 이렇게 몰입감을 선사하는 그런 장르를 가장 좋아해요.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깜짝 놀래킨다거나 아니면 뭐 귀신만 나오고 뭐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막 추리하고 추적해서 도대체 그래서 누구라는 거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긴장감을 막 끝까지 일으켜가지고 막 손에 땀도 나고 막 그런 장르를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그 장르 속의 한 인물이 되어서 이렇게 같이 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일단 기분이 좋았고요. 무엇보다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단숨에 한 번에 쫙 읽혔어요. 그래서 굉장히 즐거웠고 이게 과연 어떻게 영상화로 될까 이게 너무 궁금했었고 그래서 작업하는 내내 매우 흥미진진했습니다. 저는 어바웃 타임이나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같은 정말 진실한 사랑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뭐 겨울왕국 같은 그런 따뜻한 동화도 너무 더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스릴러에 임하면서 이것은 어떤 또 다른 형태의 콜미바이 유어네임이다라고 혼자 생각하면서 좀 지독한 사랑 이야기다라고 혼자 받아들이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봐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스릴러, 오, 장난 아닌 스릴이었다라고 느껴주시면 많이 기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기자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이제 곽선영 씨, 그리고 감독님, 그리고 이설 씨 이렇게 세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선영 씨께는 이제 영은에게 좀 모정이란 게 어떤 의미인지가 궁금해요. 저는 물론 엄마니까 그 아이를 보호하려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아이를 보호해야 하나? 그렇게까지 이제 사랑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모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작업에 임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두 감독님께는 이제 좀 스포가 될 수 있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침범이라는 영화로 관객에게 좀 어떤 메시지, 어떤 질문을 좀 던지고 싶으셨는지 이렇게 다른 대답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설 씨께는 이제 감독님께서 추천한 영화를 보면서 방향성을 배웠다고 하셨는데 좀 스릴러 쪽으로 어떤 영화를 보시고 방향성을 느끼셨는지 좀 어떤 걸 좀 거기서 배운 걸 이 영화에 좀 어떻게 대입하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곽선용 배우님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우선 모성의 모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식의 입장으로서 받아보기도 했고 이제 결혼을 하면 하염없이 주기도 하는 그런 애증 같은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끝이라는 게 없는 감정의 단연 넘버원은 모성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렇게까지 힘든 상황에서 저렇게까지 노력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왜, 뭐 때문에 영은이가 저렇게 하는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남에게 보여지는 보통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더 해보자. 이 아이를 원래대로 원래 뭐 완전 아기 때부터 그러지는 않았다는 설정 하에 저희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원래의 평범했고 행복했던 시절을 놓지 못하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어떤 뜨거운 열정, 마음 그게 모성애 이상의 감정으로 더 보여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인물의 그 뚜렷한 목표죠. 그것이 바로 모성애를 넘는 그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원래 삶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그리고 보통의 삶을 지키고 싶어서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설 배우님 먼저 답변 듣고 감독님 어떤 영화를 참고했는지. 감독님 두 분께서 가장 먼저 추천해 주셨던 영화는 펄이라는 영화이고요. 그 다음에 김기영 감독님의 하녀라는 작품도 추천을 해주셨었고 또 이제 외국 영화 중에 퍼니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좀 반복해서 보면서 감독님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제가 좀 알아챌 수 있도록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김기영 감독님의 하녀라는 영화는 좀 아주 오래전에 찍힌 영화인데 정말 요즘 나온 영화들 못지않게 너무너무 세련되고 재밌더라고요. 네, 그 영화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감독님들께서는 그 결말에 대해서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메시지 전달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결말을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뭐 자세히 설명드린다기보다는 어쨌든 저는 그 장면을 좀 혜영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려고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혜영이도 혜영이로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혜영이라는 존재에게 또 이제 모성이란 무엇이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썼던 장면인 것 같고요. 저는 조금 그래서 그 뭐 현실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비현실에 가까운 장면으로 생각하고 그 장면을 써내봤던 것 같고요. 그 뭐였죠 또? 그 부분이요. 그게 스포라면은 이 아. 작품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다면 음. 메시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저희 영화에서 모성이라는 게 굉장히 큰 테마를 이루고 있는데 사실 선배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모성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보편적인 감정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그게 큰 짐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움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모성이 많이 신화화되어 있는 점들을 열어놓고 좀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좀 애매가 좀 난해하다고 느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모성을 따라가서 보면은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혜영이 소연이 여기 다 보셨으니까 소연 스포이지만 어쨌든 소연을 따라서 보다 보면 그 엔딩이 말이 되는 엔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주인공인 소연이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네. 네, 스포에 대해서는 적절히 조절해서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좀 기다리고 계셔서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쿠키뉴스 심환경 기자라고 하고요.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저는 일단 출연진 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혜영이도 민희도 영은이도 이제 다 보편적이지 않은 일을 겪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좀 평범한 인물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인물들을 연기할 때 좀 몰입이 어렵진 않았는지 좀 어떤 포인트를 두고 연기를 하려고 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감독님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게 원작 웹툰이 있는데 실사화할 때 어떤 점에 제일 이제 주안점을 두고 고심하셔서 이제 작품 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배우분들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고 읽으면서 느꼈던 가장 큰 마음은 안타까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혜영이, 소연이도 그렇고 혜영이도 그렇고 사실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여질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이제 온 마음을 다해서 혜영을 이해해야 했기 때문에 혜영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한 것은 혜영이는 그 누구보다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사랑받길 원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드라지는 특색 있는 캐릭터일 수 있지만 그 색깔에 너무 묻히지 않고 저만의 어떤 입체성을 만들어 보려고 감독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저만이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혜영이가 느꼈을 슬픔이라거나 절망이라거나 외로움 같은 것들을 또 이제 민과 또 우리 영은과 만났을 때 네, 표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영화 보고 이제 좀 많이 울었었는데요. 그때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영은, 소연, 그리고 민, 혜영이까지도 저는 각각 인물에 대한 좀 공감이 됐다랄까요? 그래서 그냥 뭔가 안쓰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우리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가족과 또 모성애 그리고 뭐 일상의 균열을 일으키는 침범
이라는 키워드에 관해서는 사실 누구나 다 생각해 볼 법한 주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냥 민이라는 캐릭터뿐만 아니라 저는 영은도 그렇고 소연도 그렇고 심지어는 혜영이 하는 행동까지도 아 내가 만약에 저랬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부단히 하면서도 그냥 되게 뭔가 안쓰럽다라는 감정이 더 먼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민이라는 캐릭터를 이해하기는 비교적 좀 쉬웠었습니다. 네. 네, 저 또한 뭐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인물을 구현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 아이를 잘 자라게 도와줘야 하는 엄마로서의 책임감과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거잖아요.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 육아 난이도가 조금 다를 뿐, 네, 결이 조금 다를 뿐, 이 아이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그리고 건강한 가족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서는 보통의 엄마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역할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네, 감독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웹툰 네, 그리고 그 웹툰은 사실 이제 뭐 원작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시나리오를 원안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졌던 게 이제 웹툰이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웹툰을 실사화하는데 많이 신경을 썼다기보다는 저희 뭐 방금 전 질문이랑 좀 연관될 수 있는데 인물들이 좀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환경들에서 많이 살아왔고 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관객들이 자기 이야기처럼 느낄 수 있게끔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 구성하는데 좀 주안점을 많이 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기자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저 서울신문의 김기중이고요. 제가 원작이 아니죠. 웹툰을 보지 못해서 이 이야기가 웹툰에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저는 영화 보면서 마지막까지 들었던 의문이 소연이가 이렇게 왜 그렇게 됐는가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화 문법으로 봤을 때는 얘가 어렸을 때 뭐 큰 사고 같은 걸 당했거나 아니면 엄마가 좀 뭔가 좀 뭐 오해이든 아니든 어떤 일을 저질러서 얘가 갑자기 그렇게 좀 무서운 애가 됐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거의 안 나오고 이제 뭐 마지막 장면에서는 어쨌든 그 소영이가 커서 혜영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끝나니까 이게 결국에는 마지막에 제가 그러면은 이 어린 애한테서 갑자기 악이라는 게 갑자기 발화를 한 것인가 이렇게 하고 끝나니까 조금 좀 제가 이해를 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아이의 어떤 성격이 그렇게 된 그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침범이라는 제목은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지 그거를 좀 설명을 감독님들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소연 혜영 캐릭터는 선천적인 뭐라 해야지 이 사이코패스 좀 사이코패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 용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악마로 태어난 아이다라는 설정이었고요. 근데 그 표현이 좀 더 자극적이거나 뭐 좀 미흡했다고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소연이는 태어날 때부터 네.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아이 설정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네. 저희가 어쨌든 이제 좀 시나리오를 쓰면서 조사를 하거나 했을 때 보면은 선천적으로 그런 기질을 타고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아이가 자라가는 환경이나 여러 재반 조건들이 그런 기질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좀 제어해주거나 아니면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저희 영화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간 케이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연이 지금 20년 전 시대상을 다루고 있기도 해서 그 시대상에서는 사실 소연이 같은 아이를 감당하는 게 좀 쉽지 않았었던 면들도 있었고 그래서 보시면 뭐 미심적인 요소들도 들어가고 또
그 부모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또 한부모 가정 뭐 이런 것들이 아이한테 다 영향이 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했던 거는 일부에서 그 영은과의 마지막이 저희 입장에서는 그 혜영이가 되는데 되게 큰 트리거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써나갔어요. 그게 사고적인 성향이 강하긴 하지만 그때부터 뭔가 소연이는 좀 엄마에 대한 증오 이런 것들이 더 쌓여가지 않았을까 하면서 네,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네. 제목.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했을 때 침범이라는 것이 뭐 저희가 지금 일상의 균열을 파괴될 정도의 어떤 침범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과연 그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 영화에 등장하는 영은이나 민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타뉴스 김미화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그 배우들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잠시만요. 일단 곽선영 배우님이 이제 모성의 연기 아까 얘기 잠깐 하셨는데 그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좀 그런 키우는 경험, 육아 경험 이런 게 좀 연기를 할 때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좀 그렇게 생각하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권유리 배우랑 이설 배우는 이제 뭐 목을 조르거나 몸싸움을 하거나 이런 장면들이 많았는데 좀 그런 연기들이 힘들지 않았는지 좀 에피소드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네. 저는 실제로 아이 엄마죠. 그래서 저의 육아 경험이 연기에 도움이 됐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도 모르는 어떤 부분에서 그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 표현이 됐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뭔가 느낄 정도로 내가 엄마가 돼서 뭔가 도움을 받았구나라고 명확하게 느껴진 부분은 사실 없었고요. 이제 오히려 촬영 들어가기 전이나 후나 중간이나 이제 기소유 배우랑 같이 가까워지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그때 오히려 제가 엄마로서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까 감독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이제 촬영할 때 힘들거나 뭐 조금은 기다려야 되거나 뭐 지치는 순간도 있고 좋은 순간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아이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저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쎄쎄쎄도 하고 네, 요즘 유행하는 푸른 하늘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사실 소유 배우가 저희 집에 놀러 오기도 하고 저희 강아지를 보러 좀 오기도 하고요. 같이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그게 가까이 지내는 게 저의 또 엄마로서 그런 경험이 거기서 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는 일단 그 촬영할 때 시간 관계상 그때 원테이크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충분한 리허설을 하고 이제 촬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좀 긴장한 상태로 촬영을 둘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불도 있고 실제로 좀 몸을 격렬하게 해야 되기도 하고 되게 신경이 이제 막 날카롭게 감정이 막 격정적으로 고조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긴장되긴 했는데 그래도 무사히 또 네, 원테이크에 끝날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쵸? 네, 맞습니다. 그때 언니의 저력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원테이크로 액션씬을 소화해야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었는데요. 그 어떤 두려움보다 제가 언니를 혹여나 다치게 하거나 혹은 어떤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정말 많았었는데 제가 조금 서투른 구석이 있었는데 또 언니가 운동신경이나 반사신경이 정말 좋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믿으면서 되게 용기 있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잘 피하시고 또 잘 이렇게 때려주셔가지고 잘 피하시고 잘 때려주셔서 너무 친절하게 제 몸에 때려주셨어요. 불도 질러주시고 몸에 불도 질러주시고
아니 같이 액션스쿨 가서 막 연습하고 할 때도 워낙 진짜 운동을 잘하고 그때 우리 기초 연습부터 했는데 진짜 언니 앞구르기 뒷구르기 너무 잘해가지고 서리 배우가 진짜 그때 되게 서로를 믿고 되게 과감하게 우리 몸을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그때 진짜 좀 많이 다치거나 그랬으면은 이제 정말 이제 난감했잖아요. 근데 서로를 믿고 이렇게 좀 몸을 진짜 막 쓸 수 있어 격렬하게 좀 그 씬이 마음에 들게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 장면을 가장 좋아하고 그때 언니 눈만 보면서 언니만 믿고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언니 눈에 정말 강한 확신이 있어서 네, 너무 두렵지 않고 많이 의지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죽으면 안 감사합니다. 되겠다 이런.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먼저 곽선영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는데 이제 많은 드라마에서 활약하시다가 이제 처음으로 영화에 도전하셨잖아요. 그 소감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약간 동시기에 이제 로비도 함께 선보이시게 되신 또 소감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새 배우님께 동시에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약간 지금껏 했던 작품들과는 좀 다 새로운 얼굴들이 다 스크린에 많이 담긴 것 같아요. 스스로 조금 새롭게 느껴진 지점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감독님들께는 세 분을 또 이 캐릭터들을 캐스팅하신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곽선영 배우님 먼저 말씀. 네, 제 첫 영화입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올해 데뷔한 지 20년이 됐더라고요. 뮤지컬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왜 이제 영화를 했냐는 질문을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참 그냥 주어진 역할 그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영화 침범을 만나려고 이제 영화를 찍었나 싶을 정도로 기회가 그렇게 잘 닿지도 않았었고요. 침범을 통해서 영화를 시작하려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첫 영화라는 게 사실 너무 신기해요. 저는 용산으로 영화를 보러 다니는데 여기에 제 사진이 걸려 있으니까 정말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이따 저희 엄마 아빠 오실 텐데 우리 엄마 아빠 우는지 안 우는지 보려고요. 네. 제가 공연을 처음 올린 것만큼 그런 어떤 설레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시작을 했는데 동시에 3월 4월에 딱 2개 찍었는데 딱 2개가 개봉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에요. 제가 그냥 연기만 어디서든 좋으니까 연기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10대, 20대의 제가 참 성공했네요. 이렇게 영화 2개가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질 수 있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두 영화가 서로 도움을 받아서 다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연결된 질문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작품하고는 다른 새로운 얼굴을 새로운 보여주는 모습. 작품인데 네, 그 새로운 지점에 대해서 네, 새로운 모습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한. 한 번만 대답해 주시면 안 돼요? 아니 사실 질문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오히려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동안에 정말 궁금해요. 그동안의 곽선영 권율이 이설과 침범에서의 곽선영 권율이 이설은 어떻게 다른지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한 마디만 해주시면. 인터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뷰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말씀해 주실 거죠?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새로운 모습 저희는 영화를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서 처음으로 봤어요. 제가 몇 번 또 언급을 하긴 했지만 감독님 두 분이 영화를 정말 단 한 장면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너무나 야속하게도.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 큰 화면으로 보기를 원했다고 이제 그런 답변이 돌아왔는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저희가 스크린으로 처음 보고 나니 왜 그랬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내 모습을
없다라기보다는 큰 화면으로 보여지는 감정 표현들이 아주 섬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눈썹 하나까지 흔들리는 게 다 보이는 그런 면들이 저는 조금 신기했고요. 제 모습을,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 거는 사실 너무 부끄럽고 그거는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는 어떻게 너무 쑥스럽습니다. 아무튼 잘 봐주셨다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어서 권유리 배우님 공통 질문이거든요. 네. 지금까지의 작품하고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너무 질문하고 싶어. 그렇죠? 어떤 게 새로운 새로운 모습이요. 그러니까 새로운 모습이 담겼다면은 정말 성공적인 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마음 먹고 들어갔고요. 그냥 기존에 그동안 제가 제 포트폴리오에는 없었던 아무튼 캐릭터였기 때문에 저한테만큼은 그래도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었고 신선한 접근이었습니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부디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모습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다는 것은 새로운 모습을 봐주셨다는 거기 때문에 우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크고 작은 영화, 주로 이제 작은 영화들을 많이는 아니지만 열심히 해왔는데요. 사투리를 쓰지 않고 외국인 설정이 없는 역할은 이번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인이고 서울말을 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었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감독님들 이 세 분을 새롭게 캐스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선현 선배는 제가 선현 선배 앞에서 쑥스러워서 표현을 못하는데 제가 드라마 스페셜 보통의 재활을 보고 정말 반했어요. 그냥 약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없는데 진짜 너무 좋아했고요. 그 보이시한 느낌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걸 보고 좋아해서 이제 필모를 계속 따라갔었어요. 따라가다 보니 밝고 되게 활기찬 이미지가 주로 맡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선배님 얼굴을 보면 동시에서 약간 냉미녀? 차가운 냉미녀 느낌이 저는 분명히 느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부분으로 제가 선배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회가 돼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소유 배우 연기는 성인 연기자 못지않은 정말 훌륭한 감정 연기를 하는 배우이고 소연이 역할이 아무래도 좀 어려운 역할이다 보니 소연 배우가 미팅을 처음 했는데 소연 배우가 아니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아역 배우분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소연 배우와 함께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유리 씨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소녀시대 멤버로 굉장히 전국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월드와이드 스타 이미지긴 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처음 만나봤을 때 이제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보다는 자연인으로서의 느낌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유리 씨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털털하면서도 뭔가 모르게 그래도 이제 한 분야의 탑급 연예인으로 오래 살아오다 보니까 약간 외로움 같은 것도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금 남들은 모르는 자기만의 그런 감정들 이런 걸 갖고 있는 모습이 미니랑 좀 어울릴 수 있겠다. 그리고 외모도 그렇고 톤도 그렇고 되게 묵직한 면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미지를 좀 바꿔보고 싶은 생각에 유리 씨를 캐스팅하게 됐고요. 그리고 서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예술 영화에서 많이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워낙에 이제 연기력이 좋다라는 거는 익히 알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조금 반전의 이미지를 저는 첫 미팅에서 느껴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되게 시크하고 좀 단아하고 이런 인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굉장히 귀엽고 좀 통통 튀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웃으실 때 보면 약간 되게 이렇게 아기 사자 같거든요. 그런 좀 고양이상 느낌이 혜영이랑 굉장히 해맑은 모습이지만 뭔가를 좀 감추고 있는 그 이미지에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캐스팅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네, 기자님들 많은 질문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간담회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님하고 배우분들 인사 말씀 듣고서 이 자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정찬 감독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저희 영화 관람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영화가 어떠셨는지는 뭐 지금 여기서 알 길은 없지만 좋게 보셨다면은 주변에 많이 좋은 소문 내주시고 좋은 기사 많이 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이라 너무 떨었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듣고 싶고 궁금한데 기사로 확인할 수 있겠죠? 너무 무섭고 두렵지만 너무 떨리고 저도 처음이라 너무 떨리는데 정말 잘 부탁드리고 영화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시고 자리를 떠나지 않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 영화를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친범이 정말로 세상에 이렇게 첫 발을 내딛는 날인데 오늘이 그 첫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요. 진짜 간절히 바랬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선보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이런 날이 와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혹시나 좋게 봐주신 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극대화시켜서 소문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가 곧 개봉한다고 하니까 기쁜 마음보다 두려운 마음이 더 큰데요. 저는 이렇게 한 영화를 완성해 주시는 것은 결국 봐주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뭐 부족한 것도 있었을 수도 있고 조금 서툴렀던 게 있었을 수도 있지만 영화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